이제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S&P 500 예측 엔진 구축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사님과 운영자님께 그 그라디오 퍼블릭 URL을 보냈고요. 한정된 이제 컴퓨팅 용량으로 인해서 강사님과 이제 운영자님께만 우선적으로 보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저희가 공유한 이제 노션 템플릿 내용을 그대로 PPT로 옮긴 거니까 이제 노션 템플릿 보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의 크로노스트와 구글의 타임스 FM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이 두 모델을 앙상블하여서 S&P 500 동적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는 구체적인 공유 태스크에 적용했고요. 특히 크로노스트는 1억 2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공변량 지원을 지원하고 이제 타임스 FM은 2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패치 기반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두 모델의 선정 배경과 앙상블 구조 그리고 실제 적용 결과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 두 모델을 선택했나요? 왜 이 두 모델을 선택했냐면 수많은 이제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크로노스트와 타임스 FM이 선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크로노스트는 아마존이 개발한 인코더 온리 아키텍처로 특히 8192개의 타임스텝의 긴 컨텍스트 길이와 1024개 타임스텝의 최대 예측 기간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거시경제 공변량을 이제 코베리언스를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점입니다. DGS10, 그다음에 빅스 지수 같은 11개의 이제 거시 변수를 모델 입력에 주입하여서 시장 맥락에 따른 예측이 가능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타임스 FM은 구글이 개발한 디코더 온리 모델로 2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패치 기반 아키텍처를 통해 단기 패턴 포착에 강점을 보입니다. 어, 제가 여기서 약간 생각을 해봤던 게 제가 경제학 이제 전공이라서 배웠던 것 중에 자기 회계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오토 리그레시 모델이란 건데 이제 타임스 FM의 경우에는 단병량을 기준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자기 회계 모델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 모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평균 회귀 현상이 발생하는데 뒤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론스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경제 공변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오토 리게스 모델에서 약간 더 더해진 이제 오토 리게스 디스트리뷰티드 로그 모델로 보이는데요. ARDL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이런 경제학적 개념들이 약간 머신 러닝에 반영된 건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다른 것으로 띄었고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의 상호 원작인 특성이 양상불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적 방향성과 단기 패턴의 결합을 시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이한 크로노스트와 타임스 FM을 앙상블하여서 예측 변환을 상쇄하고 분산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크로노스2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 2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인코더 온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시장 맥락을 포착하는 데 탁월하고요. 마치 거시 경제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와 같습니다. 반면 타임스 FM은 2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디코드 온리 모델로 32스텝 패치 단위 기간 예측을 통해 단기 트렌드와 고빈도 변동성을 민감히 포착합니다. 이는 단기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어내는 트렌드 팔로워의 역할입니다. 이 두 모델의 예측을 가중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예측 다양성을 확보하고 단위 모델 대비 MSFE 그러니까 평균 제곱 예측 오차, 민 스퀘어드 포리캐스트 에러를 현재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양상불에 공급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모델의 핵심은 이제 정교하게 구축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저는 이제 우선 애플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S&P 500 100개 종목의 5년치 주가 즉 OHLC의 이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스드 뭐더라 볼륨 이렇게 데이터와 FRED API 및 캐글에서 수집한 11개 거시 경쟁력을 통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공백 처리, 초기 넌값 처리, 그리고 월간 데이터를 일간으로 변환하는 선형 보관법 등 이제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특히 불균형 데이터와 이제 계측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데이터 누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정했는데 사실 그 역시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적으로 아는 것 중에 이제 리지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수식을 이제 검색해서 이걸 적용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그 사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분들은 좀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정리된 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을 넣어서 이제 적용해 달라고 하면서 그 쉽게 좀 처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7개 컬럼과 이제 12만 3,505개의 이제 구성된 마스터 텐서 CSV를 완성했고요. 이 과정에서 거래일 브릿지나 이제 시차별의 난과 같은 것 같은 이제 다수의 엣지 케이스도 이제 해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예측한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크로노스2의 추론 테스트 결과는 매우 안정적인데요. 이제 애플 주식에 대해서 252일간의 예측을 수행할과 모델은 최근 가격 추세를 정확히 연장하며 방향성에 공격적으로 포착했습니다. 노션에 있는 사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예측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컨트라인 밴드, 즉 이제 프리디션 인터벌이 이제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거시 공변량들이 이제 방향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포인트 예측을 넘어서 확률 분포를 출력하고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시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수 중앙값인 Q50을 기대 수익률로 잡고 80% 예측 수익 구간을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불확실성 입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파라미터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당 자료고요. 이게 제가 또 이제 그 분석한 결과인데 샤프 라디오입니다. 샤프 라디오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에 이제 역량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구축한 AI 포트폴리오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이킬 웨이트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6배 이상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크로노스2 단독 예측의 특성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앙상블 가중치 조절이 이제 예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노스2 단독 예측과 타이스 FSM 단속 예측은 이제 상반된 예측 특성을 보이며 균등 앙상블이 최적의 균형을 달성합니다. 타임스 FM은 평균 회귀 경향이 강해 이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크로노스2는 거시 변수 기반의 향상성 유지로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균등하게 앙상블하면 예측 밴드 폭이 중간으로 설명하며 리스크와 수익률 사이에 균형 잡힌 이제 예측을 제공합니다. PI 예측 기간, 리스크 어베이전, 그다음에 섹터 리스트릭션 등 이제 다양한 패러미터를 실험하면서 앙상블 효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모델의 이제 앙상블이 단일 모델 대비 예측 분산을 감소시키고 크로노스트 공변량 활용 능력과 타임스 FN 단기 패턴 포착 능력이 상호 관적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앙상블 모델이 포트폴리오 최적화 엔진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잠깐 다른 데를 보여드렸네요. 네, 잠깐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앙상블 가중치 조절의 효과를 보셨는데요. 이 TSFM 앙상블 모델이 포트폴리오 최적화 핵심으로 이제 어떻게 살펴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SFM 앙상블은 이제 기대 수익률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산출하여 이제 포트폴리오 최저가 마르코즈 티어름을 적용했는데요. 크로노스트는 과거 주가와 11개의 거시 공분량을 입력해서 9개 분위수를 출력하고 타임스 FM은 종가 당분량 예측을 통해서 포인트 예측과 이제 분위수 예측을 제공합니다. 이 두 모델의 가정 앙상블 결과는 이제 마르코즈 최고가 모델의 기대 수익률과 이제 불확실성 시그마로 정리됩니다. 저는 이제 단일 종목 상한, GICX 섹터 상한,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섹터 조건을 설정해서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왔고요. 지금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박사 엔진을 실행해 뒀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주식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구글하고 엔비디아 정도는 넣는 게 좋겠죠? 일단 암드도 넣을까요? 퀄컴도 안 보이네요. 퀄컴 어디 있는지. 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5일로 설정했고요. 네, 크로노스 웨이트는 이제 타임스 FM과 0.5, 0.5로 이제 동등하게 했고, 그 다음에 리스크 어베이전은 0.1이 가장 최적화가 돼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 어베이전 이번에 섹터 리스트릭션은 이제 빼도록 할게요. 정확히 4분의 1로 딱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리스크 어베이션을 좀 더 늘리면 다른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네, 똑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3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했는데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기술 섹터의 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전부 다 위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를 한번 넣어보면은 그 기술 섹터의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리스크 어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거나 뭐 다 넣어보죠. 그 다음에 리스크를 한 0.4 정도로 하고 프랑스 웨이트 하고 오일 섹터로 하면은 이제 네 보이시죠? 그 아마존이 진짜 10% 정도만 비중을 주고 기술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라디오 대시보드를 통해서 크로노스2 가중치, 이제 예측 기간, 리스크 회피 계수, 섹터 제약 등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최적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환경 호환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었는데요. 타임스 FM의 이제 JXX 우전성 충돌이라던가 이제 이런 점이 발생해서 혼다 환경 격리로 해결했지만 그 처음에 UV로 이제 아무래도 했다 보니 많이 그 UV에서 콘다로 옮기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제 ML 프로젝트 환경 관리의 원칙을 이제 재확인 시켜줬고요. 파인스 FM이 파이썬 3. 이제 11 정도에서 이제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타임스 FM 2.0을 해봤을 때 이제 PYPI가 이제 호환성 문제로 작동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타임스 FM 1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실행했습니다. 그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이제 느낀 통찰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 호환성 도전과 해결 과정을 거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요한 학습을 얻었습니다. 파인튜닝 없는 제로샷 추론만으로는 이제 전통적 계량 경제학 모델을 능가하는 예측 성능인 이제 예측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게 금융 분석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타임스 FM 그 TSFM의 이제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파인튜닝 없이 이제 제로셋만으로 전통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이제 100 빌리언 그러니까 이상의 이제 시점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번영 패턴 인식 능력이 기존의 VL 모델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모델보다 더 뛰어나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뭐더라 뭐 그 기존 모델에서 이제 너무 과적합하게 발생해서 이제 폭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앙상블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가 앙상블의 가치로 이제 가중 앙상블은 이제 단일 모델 대비 분산을 감소시키고 예측 안정성이 향상시켜서 이제 오미티드 베리어블 프로블럼이라던가 이제 팩터 베리언스 프로블럼이라던가를 극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상관된 이제 두 모델을 결합해서 이제 이런 MSFE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라디오라는 도구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이번에 제가 그 강사님과 운영자님께 링크 공유 드렸는데 이렇게 쉽게 연구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